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성 징집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핫합니다. 지금 각종 커뮤니티에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여성 징집이던데, 금태섭 전 의원, 류호정 의원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서 남녀 병력 평등 추진을 하겠다, 이런 아젠다를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자들도 많이 놀란 것 같고, 지금 딸 가진 아빠들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가 MBC 뉴스 기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댓글 쓰신 분들 성별을 보면 남자가 86, 여자가 14입니다. 20대는 2%, 30대는 6%, 40대는 39, 50대는 41, 60대는 11. 그러면 40대, 50대 남자들이 주로 댓글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병력의 의무를 마쳤죠. 마친 분들인데 남자들이 대거 출동한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걸 감안하시면서 댓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공감순으로 분류된 건데요. 첫 번째 댓글은, 그래서 니네는 군대는 다녀왔고 찝찝. 그 다음 댓글, 아니 왜 갑자기 코미디가 된 거지? 코미디는 아닌데요. 지금 유자도 군대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류호정은 원래 좀 모자란 애였고 금태섭도 이 정도였나? 고등학생들 모의 국기도 너희보다는 수준이 높다. 그 다음 댓글, 출발부터 현실과 거리가 머네. 그 다음 댓글, 아니 미필 둘이서 뭐 하세요? 저런 인간들 다시는 국회의원 뽑아주지 마라. 진짜 한심하다. 그 다음, 막간에. 그 다음, 정치권에서 좀 사라져주라. 그 다음, 유호정 넌 비례대표 내려놓고 해라. 너무 양심 없다. 그 다음 댓글, 너희 둘 다 미필이잖아. 지금 장난하냐. 그 다음 댓글, 임팩트는 필요하고 머리는 모자르고 애쓴다. 찝찝찝. 이런 반응들이에요. 자, 이 아젠다와 관련되어 가지고 논리적인 반대는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댓글 쓰신 분들도 다 알죠. 지금 군대 갈 사람이 없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징병에 대해서 논의 자체에 대한 반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일단 반대인 거야. 왜? 여기 댓글 쓴 사람들이 주로 40대, 50대 남자, 딸바보 아빠들이 많이 쓴 것 같아요. 만약에 아들만 가지고 있는 아빠들 입장에서는 뭐 알바노 아닙니까? 뭐 아들만 가진 아빠들은 뭐 알바노 아닙니까? 어차피 자기 아들은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반응들을 보면 화가 많이 났잖아요. 아마 딸 가진 아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깜짝 놀라죠. 당연히 딸 가진 아빠들 입장에서는 내 딸이 군대를 가야 된다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 청천벽력이죠 이거. 당연히 놀라고 분노하고 화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 분노의 대상을, 지금 정치인들도 물론 잘못은 있습니다만은 거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깽판을 치고 있는 FM 세력들한테 비난을 하셔야 돼요. 그쪽에다 비난하셔야지. 여자들한테 불필요한 피해의식을 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연애도 줄고 혼인도 줄고 저출산이 심해졌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논쟁이 생기면 뭐 남자들 보고 뭐 니네들이 군대 지금 18개월이죠? 이거를 늘려라. 그런 주장도 있었고, 또 아니면 뭐 심한 경우에는 여자보다는 소년병이 먼저 아니냐. 과거에 6.25 때도 학도병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중고등학생, 남자를 먼저 보내라. 이런 주장도 과거에 나왔습니다. 그 관련된 글 하나 보시죠. 에타에 있는 글인데, 진짜 진심으로 소년병이 먼저 아니야? 아마 이런 주장 계속 나올 거예요. 남녀 갈등 조장하려는 게 아닌데 진짜로 중고등학생 남자가 성인 여성보다 힘이 더 세고 신체적으로 강한 건 사실이잖아. 어차피 여자 군대 간다고 해도 지금 대학생인 우리는 안 갈 거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어.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소년병은 국제법상 불법이야.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국제법상 18세 이하 같은 경우는 무력 갈등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쓰신 분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과거에 국민청원을 한 적도 있어요. 근거를 6.25 때 학도병이 갔기 때문에 여성 징집보다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청원이 있었던 적이 있고 그때 몇천 명이 청원에 찬성을 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자가 군대가 간다고 해도 지금 대학생인 우리는 안 갈 거니까. 자기는 안 갈 거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다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0대 여자들, 30대 여자들, 나는 군대 안 가니까 알바노, 이런 입장인 여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너무 몰라. 지금 우리나라 현역 병력법상 병력 의무에 대한 연령대는 19에서 35세예요. 19에서 35라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야 된다. 이제도 군대 가는 걸로 바뀌면 35세 밑에는 군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에타의 여자로 보이는데 대학생은 관계없다니까.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초중반, 20대 후반 이분들 같은 경우도 여자들도 군대 갑자기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람이 없으면 병력법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최근 11월 달 기사입니다.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법을 고쳐가지고 60세 여성까지도 징집하겠다. 그렇게 법안을 제출했어요. 이거는 이 법안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거거든요. 뭐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1월 9일 기사예요. 한 달 된 기사예요. 법 고치면 되는 거예요. 법 고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군대 가는 거는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특별한 거 아니라니까요.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이스라엘, 쿠바, 북한 군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안 돼요. 저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병력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근거를 그런 걸 많이 들던데 다른 나라 예를 많이 들던데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비교를 해야죠. 북한하고 휴전 상태인데 다른 나라 예를 드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자, 북한 같은 경우는 남자는 10년, 여자는 최장 8년입니다. 지금 이게 올해 3월 기사예요. 북한은 여자가 군대 8년이나 갑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은 아마 남자가 3년, 여자가 2년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남자들의 현역 판정률이 너무 높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였을 때보다 높아요. 지금 너무 높습니다. 지금 83% 2021년도 아마 2022년도도 요거랑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 국방부에서는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현역 판정률을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역 판정률이 올라간다는 뜻은 뭡니까? 원래는 군대를 가지 말아야 될 친구인데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억지로 보내는 건 이거는 제가 볼 때 인권 경시예요. 아니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을 군대 보내는 거는 이거는 인권 경시죠.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서 얼마나 건장한 여자들 많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도 지금 뭐 부사관도 하고 장교도 하고 여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뭐 여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죠. 군대에 나오면 우리가 애를 낳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펼쳤는데 그동안에 사실 이런 거를 국민들이라든가 사회에서 용인해줬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출산을 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출산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할 생각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걸 반박 근거로 자기들도 안 쓰더라고요. 여자들도 애를 안 낳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병력의 의무라는 거는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예외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동안에 여자들이 출산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준 거예요. 근데 애를 안 낳으니까 이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성 징집이 되더라도 혜택을 줄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혜택을 주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거는 그때의 이야기인 거고 지금은 여성 징집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게 출생아 수 관련된 그래프인데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군대 가는 애들이 보통 2003년도 태어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49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만 돼도 43만으로 줄어듭니다. 지금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 2016년도, 17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만 돼도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가 깨져요. 그리고 2020년에는 30만 명도 깨져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4만 9천 명, 올해 같은 경우는 22만 명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2003년도부터 한 10년 동안은 그래도 좀 부족하긴 부족해도 어쩌든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 2016, 17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는 진짜 사람이 없다니까요. 절대적인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003년도 요때 여자들은 면제해주고
요 뒤에 태어난 여자들은 다 군대 가야 된다? 아니 그것도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씩 가셔야 된다니까. 나중에 뭐 기간이 좀 어떻게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딸 가진 아빠분들이 하나 하신 거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됨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여자들이 이상한 피해의식에 빠져있고 남자를 혐오하고 연애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출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자들에 대한 최소한에 대한 존중도 안 했던 여시들한테 비판을 하세요. 남자들이 갑자기 왜 여성 징병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냐? 제가 볼 때 여시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한남들 고맙다라고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남자들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워낙 스윗하잖아요. 그러면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18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근무할게. 뭐 과거에 뭐 선배들은 뭐 2년 3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28개월 군복무를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스윗하게 대응했을 수도 있어요. 18개월인 거 뭐 24개월로 가자, 26개월로 가자,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그 주장을 남자들이 안 하냐? 젊은 남자들이. 얘네들 때문에 여시들. 과거에 얘네들이 15,000명이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지켜주는 한남들 고맙냐? 1%. 181표. 안 고맙다. 98%. 거의 뭐 99죠. 여기 1 빼면 14,829. 얘네들 때문에 지금 남자들이 여자도 군대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고마워하는 감정이 있었으면 남자들이 조금 더 우리가 부담할게. 대한민국 남자들 스윗하니까. 그랬을 건데 그런 주장 씨알 안 먹히는 건 바로 얘네들이 범인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한민국의 혼인 감소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딸 가진 아빠들이 화가 나시면 얘네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지금 젊은 남자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걔네들한테 화를 내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